Contents Lab.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파이널 컷에서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이런 엔딩 크레딧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에서 이렇게 스크롤링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엔딩 크레딧을 만들 수 있는 객체가 있기는 한데 이게 너무 스타일이 촌스러워 가지고 이걸 쓰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은 깔끔하고 저희가 실제로 영화관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엔딩 크레딧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방법은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요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엔딩 크레딧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게 이제 예전에도 어떤 분께서 한번 그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거 강좌를 준비하다가 다른 일이 좀 바빠가지고 그 당시에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걸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들 때 여기 있는 이 글자를 파이널 컷에다가 직접 이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로 파이널 컷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스크롤링 하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미지로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글자들을 관리하고 수정하기가 아무래도 파이널 컷 자체보다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이런 글자나 폰트나 글자 크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파이널 컷보다는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에는 이 글자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 이렇게 글자만 올라가는데 나중에 필요할 경우 이런 빈 공간에다가 뭐 사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영상을 깐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널 컷 자체에서는 이제 작업을 하지는 않고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로 가지고 오는 방식 사용할게요. 자, 저는 이제 어피니티 포토를 이제 사용할 건데 엔딩 크레딧 만들 때 뭐 반드시 어피니티 포토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피니티 포토에 있는 기능을 뭐 쓰는 건 아니니까 뭐 포토샵도 괜찮고 뭐 파워포인트나 뭐 키노트도 괜찮고 어떤 것이든 편집만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인디자인처럼 이렇게 이제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이제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더 좋고요. 저는 이제 어피니티 포토로 작업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뉴로 간 다음에 사이즈를 먼저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로 사이즈는 일단은 1920으로 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 가로를 얼마로 하든지 간에 세로가 길어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걸 이제 다 보여주려고 하면은 세로가 길어지는 만큼 가로가 줄어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길이를 넣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이제 텍스트가 없다 보니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로 한 5000 정도 픽셀 잡아 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이 DPI를 조금 높여주겠습니다. 평소에는 사진 편집할 때는 뭐 72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요번에는 텍스트 위주이기 때문에 300 DPI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OK 눌러가지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흰색 배경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까만색 배경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픽셀 레이어 하나 추가해가지고 페인트 툴로 까만색 맞춘 다음에 부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까만색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까만색 배경은 뭐 꺼도 되고 켜도 되고 나중에 색깔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까만색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밑바탕 작업은 끝났고요. 그 위에 이제 글자를 적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엔딩 크레딧에 대한 글자가 없어가지고 엔딩 크레딧 텍스트에 대한 샘플을 찾아보니까 좀 공개된 게 있어가지고 요 샘플을 제가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샘플을 복사해서 여기에다 그냥 붙여줍니다.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글자 색깔이 까만색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필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보통 엔딩 크레딧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요 정도만 했으면은 사실 저는 한 반 정도니까 5천까지 필요가 한 3천 정도면 됐었는데 5천으로 했기 때문에 좀 길어졌죠. 자, 그러면은 좀 공간이 남으니까 조금 더 넣어 볼게요. 똑같은 걸 하나 더 넣어 볼까요? 가지고, 자, 요렇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뭐 요 정도면은 뭐 적당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맞추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 폰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볼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에서 편집을 다 완료를 하고, 여기서 편집이 완료된 것을 엑스포트 해가지고 파이널 컷으로 가지고 올게요. 자, 작업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파일에서 엑스포트로 간 다음에 png 파일로 해서 엑스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 임시로 그냥 크레딧 한번 해볼게요.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파이널 컷으로 들어옵니다. 파이널 컷에서 방금 엑스포트한 파일을 가지고 와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게 들어가죠. 요 작게 들어간 거는 가로 사이즈는 고정되어 있는데 세로 사이즈가 길기 때문에 이 세로로 긴 것을 한 화면에 보여주다 보니까 가로가 자동으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캔 버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클릭을 하시고요. 크롭으로 들어가시면은 캔 번스가 있죠. 캔 번스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록색이 스타트고 엔드가 이제 끝인데 엔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방향 전환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캔 버닝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캔 버닝이 들어가 가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지금 속도가 좀 빠르죠. 이 속도가 빠른 이유는 클립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이렇게 이제 늘려주면은, 너무 늘렸네요. 적당히 이렇게 늘려주면은 이제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수동으로 안 하고 시간 타임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있는 모디파이에서 체인지 듀레이션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길이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초 정도 맞춰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오는 엔딩 크레딧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캔 버닝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중간 정도에 이게 가속도가 조금 붙어가지고 처음과 끝 부분은 조금 느리고 가운데 부분은 속도가 조금 빨라가지고 앞하고 가운데하고 중간에 속도가 약간 다르다는 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약간 가속도 붙은 것처럼 가운데는 조금 빨라지고, 그리고 또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나오는, 이게 캔버닝 자체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캔버닝을 쓰시면은 요런 부분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또 작업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스케일을 조금 적당하게 키워줍니다. 잘 보일 때까지. 이 정도 한번 키워볼게요. 한 250으로 이제 키워주고, 자, 이제 키 프레임을 저희가 이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아예 안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뷰를 제일 작은 걸로 해서 일단은 제일 밑으로 안 보이도록 옮겨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맞추고 인스펙터에서 X 값을 0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맞춰 놓고 왼쪽 상단에 여기 지금 저희가 트랜스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여기에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한 칸 줍니다. 자, 그리고 제일 끝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한 칸 앞으로 가서 요게 이제 제일 끝 프레임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 가지고 안 보일 때까지 올린 다음에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X 값을 다시 0으로 맞춰주면은
직선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요런 게 되겠고, 요 상태에서 키프레임 들어갔으니까 던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키프레임으로 준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엔딩 크레딧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이 끝부분에 지금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늘려도 키프레임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는 어떻게 조정하느냐? 클립에서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키프레임 들어가 있는 이 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이 점을 따라서 끝까지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이제 적당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맞춰주면은, 이건 이제 지금 키프레임으로 들어갔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이미지로 넣었으니까 이 글자가 어떤 틀린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정한 다음에 또 이거를 저장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이 방식으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상당히 정확하고 편집에 유용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엔딩 크레딧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면은 아마 캠 버닝이 조금 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가속도가 조금 있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미지 편집으로 키프레임 넣어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을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하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